자, 안녕하세요. 챕터 17, 18을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7은 High Throughput Sequence Analysis, 18은 Images에 관련된 것입니다. 챕터 17의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이번 챕터도 교재에서 세부 내용보다는 주로 코드가 중점이 돼 있어서 교재 내용은 목차를 살펴보는 정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이 스루풋 시퀀싱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 그리고 지놈 매핑, 리드 매핑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HTSEC 라이브러리 사용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이 스루풋 시퀀싱에 대해서는 가장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세한 것들은 그냥 뭐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매핑 시퀀스 투 지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HTSEC 라이브러리 이용하는 것이고요. 대략 우리 교재에서는 뭐 이 많은 얘기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대신에 몇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는 뭐 그런 정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퀀스 분석을 보면 크게 봐서 우선 웹랩 관련된 것, 그리고 나서 시퀀스 정보를 받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바이오인포메틱에서 분석하는 것, 뭐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고요. 웹랩이라고 얘기하면 먼저 샘플 컬렉션 하는 것이 있겠죠. 예컨대 티슈나 셀이나 뭐 혈액이나 각종 그 환경 관련된 샘플, 뭐 이런 것들 샘플을 수집하는, 그게 첫째이겠고요. 둘째로는 거기서 RNA나 DNA를 익스트랙트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가 라이브러리 프레퍼레이션 부분이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필요하다면 프래그멘테이션을 한다거나 어댑터 라이게이션을 한다거나 등등의 작업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퀀스로부터 시퀀싱 정보를 받아올 겁니다. 보통 뭐 일루미나 팩바이오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퀀싱을 하고 나면 로우 리드 타입으로 FASTQ 파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받아올 겁니다. 그런 작업이 있은 후에 여기 화면에 보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받아온 FASTQ 파일 같은 것들, 여기로부터 레퍼런스 지놈을 설정한 다음에 GFF3 annotation 파일 같은 것들을 입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놈에 대한 인덱싱을 하게 되겠죠. 그 인덱싱에 관련된 것이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보타이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실습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리드된 것들을 이제 얼라인 시키는 작업들이 있겠고요.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예컨대 우리 경우는 보타이 2를 이용해서 SAM 파일을 생성하고 BAM 파일로 변환시키고 뭐 이런 작업이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리드에 대해서 이제 카운트를 하는 그런 작업이 있겠죠.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HTSEC 카운트 하는 것들이 있고, 또 GFF3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병행이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운스트림 어널리시스로 여러 가지 분석이나 시각화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겠죠. 이것도 이제 보충 말씀입니다만, 얼라이너, 넓은 의미의 얼라이너라고 하면 이제 얼라이먼트 시키는 것인데, 여기에는 크게 봐서는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리드 매퍼 하는 것과 그리고 시퀀스 얼라이먼트 하는 것. 시퀀스 얼라이먼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페어와이즈 얼라이먼트와 또 MSA 이런 것들을 앞에서 잠깐 본 적이 있고요. 관련된 솔루션 알고리즘 이런 것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리드 매핑 시키는 것들은 숏 리드에 관련된 것들, 롱 리드에 관련된 것들 해서 관련된 솔루션들이 있고, 그 중에 우리는 이제 지금 보타이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BWA나 하이셋2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보타이도 일부 그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지만, 롱 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BWA, MEM 같은 보로스윌러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놈 인덱싱을 하는 것은 레퍼런스 지놈으로부터 데이터 스트럭처를 생성하는 것인데, 일종의 전처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로 리드 매핑을 하게 되죠. 이렇게 리드 매핑하고 나서 이제 인덱싱
이것과 함께 이제 지금 인덱싱하는 솔루션으로는 뭐 앞에서도 우리가 봤었습니다. 보타이 2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이런 것, 그 이외에도 이제 스타나 뭐 이런 것들, 미니맵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퍼런스 매핑 하는 경우는 결국 일반적인 방법, 어쩌면 또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레퍼런스 기반의 분석 방법을 이야기하고요. 이런 레퍼런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분석하는 대상이 되는 샘플 리드를 이런 레퍼런스 지놈에 이제 얼라인 시키는 이런 것들, 이런 이제 리드 매핑이라고 하죠. 그래서 매핑 소프트웨어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는 FM 인덱스를 이용하는데, FM 인덱스는 일종의 여기 트리 구조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매핑 그 문제를 계속 반복해 가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일종의 트리 스트럭처를 만든다고 할까요? 그런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이용하고 있는 보타이는 원래 보타이와 보타이 2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보타이 경우는 원래 이제 로컬 얼라이먼트만 가능했었는데 보타이 2에서는 이제 로컬 또 엔드 투 엔드의 갭 투 리드 얼라이먼트 이런 것들도 가능한 걸로 범위가 좀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동일한 이제 이 기본 원형에서 이제 출발한 것입니다만 인덱스 파일이 이제 확장적으로 달라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그 보타이 2가 이제 숏 스타일 인 반면에 보타이가 이제 롱 스타일로 이용하는 뭐 이런 것들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보타이 2는 앞에서 우리가 BWA MEM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Burroughs Wheeler Transform 알고리즘 기반으로 FM 인덱스를 생성해서 이용하는 것이고요. 이 보타이 2를 주로 많이 이용해서 보통 50에서 100개 정도의 베이스 페어 또 캐릭터에 대해서 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보타이 2가 보통 50에서 100개 정도의 캐릭터에 주로 많이 이용된다고 얘기했지만 이제 그 이외에도 롱 지놈 경우도 보타이 2를 많이 이용하고요. 만약에 이제 뭐 한 2기가 3기가 이상의 이제 휴먼 지놈 같은 이런 아주 긴 그 시퀀스 경우에는 보타이 2를 일종의 전처리 단계에서 이용하는 그런 방식도 많이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타이의 명령 기본형은 보타이 명령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인덱스를 두는 뭐 이런 유시지를 택합니다. 그래서 옵션도 굉장히 여러 가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진행할 때 몇 가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한 예가 있네요. 보타이 2의 마이너스를 로컬에 그다음에 읽어드릴 것이 인덱스 read.fq 그다음에 출력할 것 그다음에 스탠다드 IO에서 에러 출력을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보타이 2의 알고리즘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BWT 알고리즘 기반의 FM 인덱스를 취하고요. 그리고 어파인 갭 스코어링 모델 그리고 휴리스틱 방식의 이제 프로닝 및 멀티스레딩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능 향상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도 그 파이프라인 워크플로우를 봤었지만 우리 교재를 중심으로만 본다면 보타이 2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HTSEC로 리드 카운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다운스트림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시퀀스 얼라이먼트하고 맵 포맷에서는 보통 일반적인 파일 포맷은 SAM이나 BAM 물론 이제 SAM은 휴먼 리더블이고 BAM은 바이너리 타입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SAM 작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BAM으로 전환시키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인터랙티브하게 Full GUI로 보려면 이제 IGV 같은 이런 솔루션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HTSEC에서는 하이트로프 시퀀싱을 하는 것인데 앞서서 우리가 본 것이 프리 프로세싱이라면 HTSEC는 일종의 포스트 프로세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다운스트림 어널리시스의 첫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라인된 리드를 진이나 엑선에 서로 매핑시키는 뭐 이런 작업을 주로 하게
되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 요소들을 여기 쭉 나열을 했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실습하는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보타이2나 또는 HTSEC이 설치하고 이용하는데 윈도우에서는 좀 제한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리눅스에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htsequence v2 bowtie2.py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py 파일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ipynb에서 또 한번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제일 위에 FTP 다운로드 받을 루트와 그 임포트 문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원격으로 받아오기 위해서 URL 리퀘스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고 나서 또 해당되는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try except 문들이 있죠. 그리고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다운로드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원격에서 지정된 파일들을 받아오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 뭐 평이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운로드 지놈 파일 해서 또 만든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앞의 내용과 비슷하지만 다만 이제 스트럭처를 맞추는 뭐 그런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읽어오는 작업을 하는 것이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39번 라인부터 쭉 해서 진행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읽어온 파일들이 gz 같은 압축 파일이니까 이런 것들을 푸는 작업이 uncompress gz 파일이라는 함수로 만들어서 실제로 그 압축 해제하는 그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덱싱 하는 것이 예컨대 보시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bowtie 2를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bowtie 2의 -help를 보시면 이런 헬프 내용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owtie 2로 이용하는 것에 기본형 bowtie 2 앞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옵션과 이런 지정하는 포맷들이 나와 있습니다. 인풋에서 여러 가지 진행할 수가 있고 파일로 진행할 경우, 그 다음에 로 타입으로 진행할 경우 등등 있고요. 아웃풋 경우, 또 프리셋, 얼라인먼트의 여러 가지 옵션 사항들, 스코어링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편리하긴 하지만 우리가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이후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다운스트림 어널리시스 같은 것들까지 같이 하기 위해서 아예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통합을 한다면 좀 더 편리하게 읽기 위해서 이런 인덱스 지놈이라는 그런 커맨드를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 전에도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커맨드 아규먼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정하고 콜문을 이용해서 여기요 커맨드 아규먼트 그리고 커맨드 아규먼트에 계속 추가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국 우리가 어떤 그 genome name, file name, 그다음에 output directory, table size 등등을 지정을 하면 커맨드 아규먼트에는 여기 지금 이 라인에 있는 bowtie to build의 그다음에 FASTA file string, genome name 그리고 이어서 -t의 table size, FASTA file string 등등으로 쭉 엮여진 다음에 콜문을 이용해서 앞에서 봤던 우리가 커맨드문에서 진행했던 bowtie 2의 여러 가지 옵션으로 지정할 사항들을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한꺼번에 지정하도록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genome online도 마찬가지죠. 인덱싱을 할 때 bowtie 2 빌드로 한다면 genome online을 시킬 때 이제 bowtie 2 명령을 이용하게 될 텐데
그것들을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환경 설정을 찾아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커맨드 아규먼트에 보타입 2로 직접 입력을 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 -p에 CPU 코어 지정을 하고 등등으로요. 그래서 코얼문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하는 드라이버 프로그램은 더블 언더 네임에 더블 언더 메인 항목에서 나와 있는데 프린트문을 지정하고 그리고 리모트 지놈 파일 지정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언컴프레스 그리고 파일 패스 지정한 다음에 인덱스 지놈을 통해서 인덱싱을 하고 그리고 지놈 얼라인을 통해서 얼라인을 하고 그리고 결과를 출력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출력 사항은 지금 여기 쭉 나와 있는 바와 같죠. 그래서 이 사항으로 보면 결국 원격으로 가서 파일을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인덱싱을 하고 얼라인을 하는 그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본다면 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시키면 가지고 와서 다운로드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지금 출력을 했고요. 일부 비주얼라이즈 시키는 것들 이건 아마 지금 프레드 어널리시스 한 것이겠죠. 프레드 레이저에 대한 얘기 출력한 다음에 결과가 지금 한꺼번에 출력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종료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그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도 어차피 지금 윈도우 환경에서는 자유롭게 우리가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서 이용하도록 해야겠네요. 그래서 그러면 챕터 17의 HT sequences under v2.ipinb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임포트를 하고요. 그리고 지정사항 지정을 합니다. 임포트와 함께. 그리고 나서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다운로드 파일과 다운로드 지놈 파일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아규먼트로 지정한 것 리모트로 리모트 찾아가서 로컬 파일에 받아와라. 그리고 다운로드 지놈 파일에서는 리모트 디렉토리와 로컬 디렉토리 그리고 파일 타입 디폴트로 지정해 놓고요. 그리고 URL에서도 디폴트로는 FTP 루트 위에서 지정한 것이요. 이것입니다. 디폴트로 이것들을 지정하게 해놓고 자 수행을 시키도록 하죠. 그래서 쭉 수행을 시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수행을 시키고 자 언컴프레스 파일에서도 파일이 .gz로 끝난다면 이것이죠. gz 파일을 오픈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별도의 파일에다가 write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운로드 해라. 그래서 여기 지금 지정된 것이요. 지금 이 파일을 가지고 와라 하는 내용이고요. 가지고 왔습니다. 자 수행이 끝났죠. 그리고 인덱스 지놈에서 인덱스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시키고 인덱스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덱스 펑션을 지정을 했고요. 실제로 인덱싱을 수행을 하고요. 여기 지금 수행되고 있다는 표시가 나왔고 수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진행된 것은 보타입 빌드의 보타입 2 빌드의 -fqpt 등등으로 이어지는 그런 옵션을 적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genome align 함수가 지정이 되어 있죠. 여기서도 여러 가지 아규먼트들이 쭉 디폴트 항목과 함께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커맨드 아규먼트는 이렇게 지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타이2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n 등등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함수 지정한 것들이 풀어져서 오타의 명령으로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일단 수행을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fastq 파일은 지금 example에 있는 것들을 적용을 시키려고 합니다. example에 있는 파일이고요. 그것은 여기 지금 챕터 2의 example에 있는 이 파일들입니다. 여기 지금 이 내용들이죠. 밑에 부분.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적용을 시켰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죠.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샘 파일에 얼라인 시킨 내용들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린 파일 각각에 대해서 적용하는 예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지금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본 내용 그대로인데 다만 이제 셀 단위로 우리가 끊어서 볼 수 있도록 좀 따왔을 뿐이죠. 자, 그 다음에 htsek의 genome array를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받아온 크로모솜을 리스트로 변환을 시키고, 그리고 그 크로모솜에 대해서 genomic array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 히트맵을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펴보고 나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그림은 여기 genomic array를 통해서 생성이 된 것인데 결국 gene의 분포, gene distribution에 대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챕터 17은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실습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챕터 18로 넘어가도록 하죠. 챕터 18은 이미지에 대한 것입니다. 비교적 내용은 그렇게 깊은 내용은 아니어서 간단하게 우리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지에 대한 것들 중에서 우리 교재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 개념을 좀 잡고 넘어갈 부분이 이제 픽스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픽스맵은 사실은 지난번에도 나오긴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픽스맵을 얘기할 때는 그 일반적인 개념으로서의 픽스맵과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 이렇게 구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왕 얘기가 나왔으면 좀 더 확장해서 이렇게 GUI 프레임워크에서의 개념 이렇게 좀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픽스맵은 2D 매트릭스, 픽셀 밸류를 담고 있는 2D 매트릭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는 마치 우리가 bitmap 얘기를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개념과 이제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을 겁니다. bitmap이라고 하면 그 0 또는 1로 블랙 앤 화이트를 서로 표현하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bitmap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itmap 파일, BMP 파일 같은 것들이 거기서 나왔었죠. 이에 반해서 픽스맵이라는 걸 볼 수 있는데 픽스맵은 그런 bitmap이 블랙 앤 화이트였다면 픽스맵은 컬러 정보나 아니면 그레이스케일 정보를 담고 있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컬러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에는 RGB로 나올 것이고 그레이스케일일 경우는 보통 0부터 255까지 256개의 단계를 거쳐서 그레이스케일을 정의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픽스맵이라고 하면 결국 컬러나 그레이스케일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2D 매트릭스이고요. 2D 매트릭스라고 하면 그 두 개의 정보인데 하나는 XY 좌표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XY 좌표 즉 픽셀에 대한 이 컬러 정보 또는 그레이스케일 정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헷갈린다면 뭐 이렇게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파이썬에서 픽스맵을 구현한다면 결국 그것은 numpy array로 구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컬러 포맷에 대한 정보가 그레이스케일인 경우 그리고 RGB인 경우 또 RGBA라고 해서 RGB의 즉 레드, 그린, 블루의 알파 값, 투명도 값입니다. 이것을 이제 포함시킨 이런 형태의 그레이스케일이거나 RGB이거나 RGBA이거나 이런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보시면
예컨대 우리 코드에서 이제 계속 많이 사용되는 그런 패키지인데 import image IO, import numpy 한 다음에 pixmap equal image io.v3.imread에서 무언가를 읽어드리고 나서 읽어드린 pixmap을 .shape을 보면 400 by 400 픽셀의 밸류 값은 4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뭐 이런 것들은 픽스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개념,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 구현할 때 이런 식으로 구현돼서 표현된다는 점, 나아가서 픽스맵이 이제 GUI 프레임워크요. 이 GUI라고 하면 순수하게 컴퓨터 화면을 그래픽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Qt이거나 아니면 GTK이거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인데, 이때 Qt와 GTK에서 픽스맵은 QPixmap 또는 Q이미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로 일단 GUI는 잠시 고려돼서 제외시켜 놓고 본다면 결국 우리 교재에서 얘기하는 픽스맵은 기본적으로 이런 numpy 어레이를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다라는 정도만 정리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베이직 이미지 오퍼레이션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교재에서 다뤄지고 있고 상당히 기본적인 내용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에 대한 조정, 필터링 뭐 이런 것들이요. 아주 크게 일부분만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또 셀 카운팅 뭐 이런 얘기도 잠깐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몇 가지만 보충해서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미지 프로세싱을 한다고 할 때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범용의 도구이고요. 하나는 바이오 스페시픽한 도구.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범용의 도구로 최근에 이제 오늘 기준으로 보면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이제 오픈CV, 그다음에 필로우, 그다음에 이미지 IO, 그다음에 매트플로립, 사이킷 이미지, numpy 정도 들 수 있고요. 이제 물론 이 이외에도 예컨대 판다스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패키지들에서 나름대로의 데이터 관리를 하면서 그 데이터를 대상으로 이미지 처리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바이오 스페시픽 경우에 여기 셀 프로파일러나 일라스틱, 그 다음에 QPath, 이미지J, 그리고 이미지J 중에 특히 이제 바이오 쪽으로 특화시켜서 별도 그 패키지로 리패키징 된 것이 이제 피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써보진 않았는데 나팔이라든지 또 딥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예시로 많이들 언급이 되고 있더군요. 자, 그래서 이것도 슬라이드 설명은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바로 실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챕터 18의 실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해당되는 코드는 여기 나와 있고요. 먼저 여러 가지 임포트를 해놓고 나서요. 그 다음에 함수가 pixmap to image, image to pixmap 함수가 지정되어 있고 gamma adjust, normalize pixmap, 그 다음에 clip pixmap value, show pixmap, 그 다음에 show histogram, convolve matrix 2D, sharpen pixmap, Gauss filter, Sobel filter, 그 다음에 get neighbor, 그 다음에 bright pixel cluster 등등의 함수로 되어 있네요. 아마 한 1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나서 해당되는 프로그램, 구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결국 여러 개의 함수를 정해 놓고 나서 특정 이미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함수 적용을 통해서 변환시키는 뭐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행을 시키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오리지널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별개창으로 계속 나오고 있네요. gamma adjusted, 그 다음에 이 테두리를 좀 날카롭게 한 sharpen,
그 다음에 좀 뭉툭하게 한 블러드, 그리고 테두리를 좀 두드러지게 보이는 소벨 엣지 디텍션 알고리즘을 적용시킨 예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인텐시티에 대한 히스토그램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로직에 의해서 클러스터를 보여주는 뭐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챕터 12의 내용은 대략 그런 정도인데요. 그 내용을 주피터 노트북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앞에서 임포트를 하고요. 그리고 픽스맵 투 이미지, 이미지 투 픽스맵인데 이건 앞에서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2D 어레이로 이미지를 표현한 것인데 파이썬에서는 numpy 어레이를 이용해서 2D 어레이로 잡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bitmap과는 달리 그레이스케일이거나 또는 RGB 또는 RGBA 뭐 이런 것이 가능한데 각각의 채널마다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은 채널이 하나이고 RGB는 채널이 3개, RGBA는 채널이 4개이죠. 각각의 채널마다 0부터 255까지 256개로 나누어서 각각의 인텐시티를 지정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55개가 넘어가면 255 범위 내로 축소시켜서 대응시키는 내용이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는 전부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것들을 numpy 어레이로 바꾸거나 numpy 어레이가 들어오면 그것들을 이미지로 바꾸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을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show pixmap은 이런 ND 어레이, numpy의 어레이를 실제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matplotlib.pyplot이죠. 거기에 있는 show라는 함수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예컨대 다른 그래픽 패키지에 여러 가지 이미지 보여주는 그런 함수를 이용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matplotlib을 이용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그래서 example 디렉토리에 있는 셀을 읽어보니까 뭐 이렇게 읽어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감마 어드저스트를 했습니다. 감마 어드저스트는 현미경 같은 경우에 현미경 사진을 찍었을 때 그 밝기 같은 것들을 조절하는데 유용한데 감마를 1보다 작게 하면 좀 더 밝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마를 1보다 크게 하면 좀 더 어둡게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감마 값 디폴트로는 1.0을 지정해 주고 이거보다 적게 주면 좀 밝게 1.0 이상으로 예컨대 2.0이나 2.5 이렇게 주면 좀 어둡게 이렇게 바꿔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실제 적용해 봤는데요. 0.5를 주니까 이렇게 좀 더 밝아졌죠. 아까 사진보다는. 그 다음에 sharpen 하는 것인데 sharpen 할 때 여기서는 convolve matrix라는 함수를 이용했습니다. 자, convolve matrix 2D는 여기 나오니까 순서상으로 볼 때 이걸 좀 위로 올려야겠네요. 자, 그래서 먼저 이것부터 보죠. convolve matrix 2D 함수는 픽스맵, 즉 numpy 어레이 데이터를 받고 여기에 매트릭스를 지정한 것을 적용시키면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그 매트릭스를 여기 이겁니다. 적용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때 컨벌브 함수를 이용하는데 컨벌브 함수는 위에서 보시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컨벌브는 지금 ND 이미지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고요. ND 이미지는 지금 scipy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scipy.nd 이미지에 있는 convolve를 보면 scipy의 ND 이미지에 있는 convolve이거든요. 그래서 입력 데이터에 어떤 웨이트를 적용해서 어떤 아웃풋을 생성시킨다. 지금 이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적용된 것인데 세부 내용은 여기서는 생략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여기 convolve matrix 2D는 픽스맵이 들어오면 특정 매트릭스를 적용해서 컨벌브 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이 라인이 핵심인데 일종의 유니버설 이미지 필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마다 우리 뒤에서 보는 이런 것입니다. 샤픈 픽스맵이라든지 가우스 필터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각각을 각각의 포맷에 맞도록
그 명령어군을 이용할 수 있지만 좀 더 편리하게 일관되게 사용하기 위해서 아예 함수를 하나 만든 거예요. 일종의 유니버설 이미지 필터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필터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샤픈 시킬 때는 여기에 대해서 컨볼루션 매트릭스 2D 이 함수를 불러오면서 적용시키고요. 가우스 필터일 때는 다시 이번에는 가우스 필터를 안에 로직을 지정한 다음에 그 로직에 의해서 컨볼루 매트릭스 2D를 적용시키고 그래서 여러 군데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함수 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샤픈 픽스맵에서는 매트릭스 여기서 지금 앞에서 컨볼브 매트릭스 2D에서 여기 매트릭스라고 얘기한 것은 일종의 커널을 얘기하거든요. 어떤 커널을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효과를 거둘 수가 있죠. 원래 그 사이파이의 ND 이미지의 컨볼브를 이용하면 예컨대 그 테두리를 좀 흐릿하게 블러 시키거나 샤픈하게 하거나 또는 엣지 디텍션을 하거나 또는 엠보싱을 하거나 뭐 가우시안 블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적용시킬 수가 있거든요. 여기 웨이트와 모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적용시킬 수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 함수로 적용시켰고요. 이 컨볼브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샤픈 시키는 것이나 아니면 가우스 필터를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요. 샤픈 경우에도 어떤 매트릭스, 어떤 커널을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테두리를 좀 더 샤프하게 또는 좀 더 흐릿하게 여러 가지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가우스 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 픽스맵은 여기 보시다시피 맥스 값이 주어지면 맥스 값 분의 255니까 아무리 큰 값이 들어오더라도 그것들을 255 범위로 이렇게 축약시키는 비례적으로 축소시키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한 예를 보니까 지금 픽스맵을 가지고 오면 잠깐요, 어떻게 되네. 앞에서 픽스맵 읽은 것 있죠? 그것들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샤픈하게 하는, 좀 더 또렷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거두어졌죠. 그 다음에 블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벨 필터는 마찬가지로 그 커널 함수 커널 값을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컨볼 매트릭스 2D를 적용시킵니다. x는 엣지의 x 코디네이트 x 좌표 적용시키고요. 그다음에 엣지의 y 좌표 적용시키는데 y 좌표는 매트릭스, 이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 즉 행과열을 바꾸는 그런 형식으로 지정을 하고 픽스맵은 그 HX, HY의 제곱합에 루트를 씌우는 형식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엣지 디텍션을 하는 예이고요. 그렇게 해서 소벨 필터를 적용시키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컨대 셀 모폴로지 같은 것들을 할 때 또는 그 마이크로바이올로지 같은 데서 이런 그 형태 분석 이런 것들을 할 때 특정 현미경 내에서 이런 박테리아나 또는 셀의 개수 이런 것들을 파악할 때 이렇게 소벨 엣지로 엣지 디텍션을 한 다음에 그것들이 몇 개인지 카운팅을 하거나 그것들의 각각의 면적, 형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쇼 히스토그램은 스칼라 맵에서의 강도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 결과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도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리핑 하는 것은 특정 좌표 구간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얼마 이하는 얼마로 제한하고 얼마 이상도 얼마로 제한하고 하는 것이죠. get neighbors는 특정 포인트를 지정하면 그 포인트 상하 좌우에 있는 것들만 지금 뽑아내는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로 봐서 특정 포인트가 왔을 때 x좌표, y좌표가 ij인데 i-1, i 플러스 1, j-1, j 플러스 1로 사방 테두리를 찾아서 전달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bright pixel cluster는 지금 본 get neighbors요. get neighbors라는 함수를 적용시켜서 모든 그 이미지
픽셀에 대해서 적용시켜가면서 특정 픽셀마다 각각 상하 좌우 또는 위아래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가장 가까운 것들로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그런 함수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들을 이용해서 가우스 필터를 하고 그리고 브라이트 픽셀 클러스터를 보여주는 예가 나와 있네요. 그랬더니 41개의 클러스터가 나와 있다는 것들을 지금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좀 보니까 이렇게 클러스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상하 좌우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 가장 가까운 곳으로 클러스터를 잡았습니다. 그 클러스터를 좀 더 보기 편리하게 바꿔봤는데 뭐 이런 정도로 조금 진행을 시켜봤습니다. 대략 그런 정도이고요. 좀 더 보충되는 내용들을 몇 개 만들어 봤는데 그냥 참고만 하셔도 될 것 같으네요. 워낙 간단한 내용들만 우리 교재에 있길래 좀 보충 내용을 찾아봤는데 또 오히려 좀 내용이 좀 많아진 것 같아서 전체 설명은 드리지 않고 간단하게 그냥 요약 말씀으로만 드릴게요. 임포트 시켰고 자 그 다음에 이미지 중에 여기서 지금 엔틸롭 즉 영양 사진입니다. 영양의 사진을 읽어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 나왔죠. 자 이것들을 형을 바꿔서 즉 RGB를 그레이스케일로 바꾸어서 그래서 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RGB 컬러를 블랙 앤 화이트 그레이스케일로 바꾸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 뉴클리오의 사진을 읽어서 그림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어둡게 바꿔봤습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0.5보다 작은 거는 1로 바꿨죠. 그러니까 좀 더 어둡게 변환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이런 이름으로 저장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그걸 읽어봤습니다. 좀 어둡게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그 매트롤립의 I am show를 가지고 인터폴레이션을 했습니다.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것들은 일종의 구간 보관법을 적용시킨 것이죠. 각각 픽셀별로 인텐시티 값들을 여러 방식으로요. 예컨대 none, 그다음에 nearest, bilinear, bicubic, spline, 랭크조스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그 결과를 지금 읽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태까지 이 매트롤립이었다면 사이키드 이미지를 통해서 앞에 영양사진을 지금 읽어봤고요. 그것들을 지금 특히 그 HSV 형식으로 변환시킨 것인데요. RGB가 일종의 그 애디티브 모델이라면, 그러니까 레드, 그린, 블루를 이렇게 첨가한 방식으로 색을 만들었다면 HSV는 Hue Saturation Value 값이어서 마치 우리 인간이 바라보듯이 색 처리를 그렇게 처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RGB 포맷을 RGB to HSV로 변환시킨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읽고 그리고 포맷을 좀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그 우리 교재에서 나왔던 필로우를 지금 이용하는 내용이고요. 패럿을 가지고 이번에는 RGB를 RGBA로 바꿨습니다. RGBA는 말씀드린 것처럼 RGB 레드, 그린, 블루의 그 알파 값, 알파 밸류를 추가시켜서 트랜스페런시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읽은 후에 그 다음에 RGB2 그레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RGB와 RGB 그레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러 스페이스를 좀 바꾸는 것입니다. RGB2 HSV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온전한 그림 셀 뉴클리우스인데 여기에서 지금 구간값을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요. 원래 이런 포맷이었는데 이것들을 특정 위치로 또는 특정한 그래서 어차피 이 그레이스케일이거나 아니면 RGB 값들을 가진
투디멘셔널 어레이이기 때문에 특정 구간을 우리가 얼마든지 뽑아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하 부분에서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두 개의 이미지를 서로 일종의 모핑하는 것인데요. 두 개의 사진, 즉 여기서 얘는 메시 축구 선수죠. 메시 얼굴과 그리고 로날두 얼굴 두 개를 서로 겹쳐가면서 차례차례 변환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메시로 시작해서 로날두로 지금 변환시키는 것인데 그 모핑하는 것도 포룩을 통해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행시켜 보면 자,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가능합니다만 우리 교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긴 좀 어려우니까 일단 실습 내용은 뭐 이런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비교적 좀 짧은 편이었고요. 일단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